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성욕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젊고 아름다운 시기인 20대보다 오히려 중년이 되면 성욕이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의 경우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가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바람 피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4050대 중년에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남자들이 젊은 여자와 만나 원나잇을 하는 것보다는 중년이 되어서 나이대가 좀 있는 아줌마와 원나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성욕이 높아진 중년 여자라 할지라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오늘 하고 싶다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면 안 된다는 여자의 본능이 성욕이라는 본능이 발현되는 것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남자가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자들이 남자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첫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미국의 의사소통 전문가 토냐 라이먼에 따르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목 옆부분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목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목은 경동맥, 경정맥이 있는 급소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며 상대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된 감정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신체 언어는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건 여자가 가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인데요.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만지는 건 상대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나타난 행동이랍니다. 또한 나와 얘기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며 나를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내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발그레지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호감 신호들이랍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들 대부분은 남자보다 머리가 긴 편인데 머리가 긴 경우 음식을 먹을 때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이것은 여자의 습관 때문에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내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여자들은 하고 싶은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어서 성욕이 강해지면 화장을 짙게 하고 야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스토스테론은 배란기 여성들에게 많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은 배란기일 때 과감하게 옷을 입고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토스테론의 특징 때문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은 무엇보다 사람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배란기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 앞에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 또한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이런 특성들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새 평소보다 더 남들 눈에 띄고 싶어져서 노출이 심한 과감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의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고 섹시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남자의 데이트 신청은 더 잘 받아주지만 다른 여자들을 더 경계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욕이 높아져 하고 싶어진 여자들은 남자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일부 여자들은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딱 붙는 셔츠를 입고 단추를 여러 개 풀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옷은 가슴이 크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야해 보여서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인 여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가슴폴이 보이도록 깊게 파인 옷보다는 쇄골이 살짝 드러난 옷을 선호합니다.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한 게 남자들에게 더 자극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인 여자들은 몸매가 다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쇄골이 보이는 정도의 옷을 입는 걸 선호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쇄골이 드러난 옷을 입고 나와 야릇한 매력을 발산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데이트하는 여자가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 방향으로 다리를 꼰다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다리를 남자 쪽으로 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발끝의 방향도 남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다리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호감이 없는 남자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있지 않거나 발끝이 남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다리를 꼬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섹시해 보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톤이 정말 섹시하고 매혹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발끝의 방향은 세계 인간 행동 전문가인 에런 피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손은 거짓말을 해도 다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다리의 자세나 방향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자의 발끝이 남자를 가리킨다면 그 남자에게 관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주 웃어주고 애교를 부린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할 때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남자에게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남자는 여성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게 되는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거든요. 남자의 관심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웃어주기랍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활짝 웃는 미소만큼 섹시한 건 없습니다.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자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죠. 웃는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는 연구들도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거나 쳐다본다면 남자에게 섹스 어필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평소 행동에서도 애교가 많아 여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는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표정을 짓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자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없다면 함께 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식당 종업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투나 행동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웃음이 많고 가끔 빤히 쳐다보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알아차려서 야릇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말투와 표정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아직은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투와 표정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아직은 확신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빨간 옷을 입는다. 여자들은 섹스 어필하며 남성을 유혹하려고 할 때 빨간 옷을 입는 경향이 있어요.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빨간색에 끌리고 성적인 흥분을 자극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조류나 영장류들 역시 이성과 짝짓기를 할 때 빨간색에 더 끌린다고 해요. 2008년 앤드류 엘리엇 교수와 다니엘라 니에스타 교수가 함께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로맨틱 레드였는데요. 이 연구는 색깔이 여성의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섹시한 색깔이란 게 과학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실험 결과 빨간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체스터 대학의 아담 파즈다 교수는 빨간색이 왜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빨간색 셔츠를 입은 여성은 흰색 셔츠를 입은 여성보다 성적 개방성이 무려 30%나 더 높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빨간색은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산업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더 무서운 점은 남자들이 이 모든 효과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즉 본능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결론에서 파즈다 교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덧붙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으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섹시함을 뿜어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자신의 매력도를 30%나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만큼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빨간색의 힘에 이끌린 나머진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이 귀찮게 굴 수도 있으니까요. 옷장에 빨간 옷 한 벌을 준비해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꺼내 입으면 분명히 그날은 뭔가 달라 보일 거예요. 호감이 있거나 썸 타는 남자가 있다면 빨간색 옷을 입고 매력을 어필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첫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두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세 번째, 남자 방향으로 다리를 꼰다. 네 번째, 자주 웃어주고 애교를 부린다. 다섯 번째, 빨간 옷을 입는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불륜하는 여자 99%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 시즌별로 사건이 들어와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봄과 가을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계절이 봄과 가을인가 봅니다. 아무리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사람과 외로움을 해결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의 편에서 외도 중인 배우자에게서 증거 잡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거를 잡으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내가 알 수도 있다는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의심이 되고 증거를 잡고 싶다면 내가 증거를 찾고 있는 줄 모르게 접근해야 하고, 그렇게 접근하려면 늘 상대방에게 빈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증거를 잡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항상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음성 녹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청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이나 LG 휴대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는데 애플폰 같은 경우는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각 나라마다 도청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작되었거든요. 해당 법률의 적용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불법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면 형사적인 부분은 스스로 감수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닌 만큼 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또는 형법에서도 외도로 인한 배우자의 억울함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준다는 의미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래서 증거를 잡을 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시고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그 외로 배우자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의 비밀 패턴을 풀고 열어본다거나 하는 행위도 물론 개인정보통신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의 종류입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해 놓기 때문에 실제 이름을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카카오 스토리를 한다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상간남, 상간녀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내 전화기에 저장을 하고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을 한 다음 배경화면을 누르고 들어가면 카카오 스토리가 연동되어 뜹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저장해 놓은 본명과 일치하는가 확인이 되었다면 전화번호와 이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배경화면을 모두 확인해 봅니다. 등록된 날짜가 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고 내 배우자의 배경화면과 비교해 봅니다. 보통 몰래 여행을 다녀와서는 같은 배경화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카 프로필이나 배경이 같고 어느 지역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봅니다. 경화면의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다녀온 거죠. 상대방의 카드 내역은 소송을 하면서 확인하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외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환자와 배우자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카카오톡 화면의 우측 상단에 알람 표시 옆 작대기 3개를 눌러요. 그리고 나의 메일로 대화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캡처하세요. 그렇게 하면 실제 캡처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 삭제된 대화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SNS도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면 보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증거 사진이라고 가져오는 것을 보면 99%가 흥신소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희는 보면 바로 알아요.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흥신소 직원과 동행한다면 배우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할 점은 흥신소 사용도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역은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내전 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신된 전화번호는 조회할 수 없고 내가 발신한 전화 목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그 외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문자 내역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가져오는 자료가 이라서 이 부분만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더 자세한 문의는 직접 해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불륜의 사랑도 사랑인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는 보통의 연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불륜의 사랑에 빠진 어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과연 불륜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그 사랑에 빠져드는가?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들 불륜의 사랑이란 사람이 정상적으로 밟아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미혼 여성과 아내와 자식이 있는 남성이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을 불륜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오랫동안 의문을 느껴왔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투로 불륜의 사랑을 죄악시하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따른다. 그러나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사랑처럼 말이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의 열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과연 어느 누가 그때를 알 수 있는가? 결혼 전에 모든 남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요즘 대부분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남녀 간의 불륜의 사랑을 종종 다루고 있다. 또한 잡지나 신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매스컴은 마치 불륜을 인기 있고 유행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한 풍속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나는 위약적이고도 단순한 유희를 위한 마치 유행을 쫓듯 혼외정사와 불륜을 행하는 남녀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싶다. 이 책은 결혼 전에 남녀가 평생의 반려자를 찾듯 비록 불륜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불륜의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다. 물론 그 사랑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파우스트는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두 개의 영혼.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불륜의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나는 인간적인 욕구로서의 사랑이란 존재를 자신의 육체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이는 파우스트가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본능적인 이브와 성스런 마돈나 사이에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며 번민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사랑은 누구나가 일생을 걸고 매달리는 대대적인 사건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사랑이 있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다. 이는 보통의 연인들은 물론이고 불륜의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불륜의 이유 1. 마이너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피터팬인 20대 남성은 연상의 여성을 좋아하고 신데렐라인 20대 여성은 중년 남성을 좋아한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은 동년배의 남성을 믿음직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자신보다 정신 연령이 낮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꼭 불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재 사랑에 빠져 있거나 결혼한 대다수 부부들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나이가 많다. 이처럼 여성이 나이가 비슷한 남성을 신뢰할 수 없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에서 비롯된다. 남성들 사이에 이른바 마더 콤플렉스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핵가족화로 인해서 아이의 수는 점점 적어지고 게다가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저차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애지하려고 하는 어머니. 자식도 그러한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금전적인 면에서라도 그런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과보호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결혼해서 하게 될 일이야 뻔하잖아요. 아직은 집에 있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요. 결혼을 하면 피곤한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들도 대개 수긍을 한다. 또한 딸을 일찍 시집 보내버리면 집안이 너무 쓸쓸할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여성은 같은 연배의 피터팬 남성과 결혼이라는 동일한 선상에 나란히 서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생을 하기보다는 이미 돈도 모아놓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안락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남성 쪽에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불륜의 사랑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 어떠한 말로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불륜은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더구나 신데렐라 딸들이 이러한 달콤한 생각만으로 불륜의 사랑에 빠진다면 그 위험은 배가 된다. 커다란 상처를 입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할 경우에 그 사랑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었다가 어느새 지고 마는 것이다. 3. 불륜의 이유 2. 마이너스 파더 콤플렉스. 여성이 한번 파더 콤플렉스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 여성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찾아 나선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 가운데에는 파더 콤플렉스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이를테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거나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서 생활한 경우이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다. 아버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기분은 언제나 느끼고 있다 해도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나이가 많은 남성을 대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파더 콤플렉스가 정체를 드러낸다. 심한 경우에 나이 많은 상사와 열애에 빠진 여성이 학창시절부터 교제에 오던 2~3살 연상의 남성과 약혼을 파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한번 정체를 드러낸 파더 콤플렉스에서 여성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이후로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이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성장한 여성의 경우이다. 이는 여성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경우로 여성의 마음에 아버지가 왜곡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 상처는 누구에게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없다. 소녀에서 이미 여성으로 성장하여 비슷한 연배의 남자와 농도 짙은 사랑을 나누어도 결혼을 전제로 한 남성과의 진지한 사랑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진정한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을 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별다른 사랑이라 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상처를 부드럽게 치료해주는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여성에게 나타난다. 제법 나이가 있는 남성은 여성에게 그 여성이 여지껏 받아보지 못했던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푼다. 이때 여성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그 남성에게 빠져든다. 편안하고 느낌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비로소 여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자신을 발견한다. 여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싶었던 사람은 비슷한 또래의 연인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관계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도 자신의 아버지 같은 남성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여성도 모두 파더 콤플렉스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너무 좋은 것에서 자신은 따돌림 응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아주 일찍 결혼해버리는 여성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딸의 혼담을 자꾸 파기해버리는 아버지도 있다. 딸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은 매우 지대하며 중요하다. 젊은 여성이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고 나이가 많은 남성과 불륜의 사랑에 빠진 경우 원인을 모두 여성의 아버지에게 전가시킬 수야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과 아버지 사이에 무엇인가 특수한 상황이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륜의 이유 3. 자연스럽고도 잦은 만남 사내에서 불륜의 관계가 생기기 쉬운 것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럽고 잦은 만남 때문이다. 불륜의 여러 가지 형태 중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것은 왜일까? 남녀가 한 번 얼굴을 마주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애는 적다. 대개 연애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횟수가 거듭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남녀가 디스코장이나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즐기는 것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을 하는 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남녀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불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다 알게 된 처자가 있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면 여성으로서는 경계를 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반드시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이에서는 공교롭게도 저절로 연애의 기초가 마련된다. 더구나 함께 팀을 이루어 일을 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간다. 때때로 회식이나 야유회, 송별회 같은 일로 격이 없이 어울리다 보면 더욱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일부러 유혹을 한다거나 공을 들이지 않아도 돌연히 불륜의 사랑에 빠질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를 매개로 만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일하는 남성의 모습은 남성다움을 배가시킨다. 사내에서 불륜의 관계가 곧잘 생겨나기 쉬운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을 남성의 아내가 보는 경우보다는 미혼의 한 여성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일. 아무나 불륜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대개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들은 확실한 자신의 일을 갖고 있다. 어떤 여성이 불륜의 사랑에 빠져드는가 하는 문제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 중에는 확실한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일이나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여성은 불륜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보통의 여성들보다 몇 배나 질투심이 강하고 정열을 바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여성들. 이들이 불륜의 사랑에 쉽게 빠질 수 없는 이유는 확실하게 말해서 불륜의 사랑에 빠졌을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낼 만한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륜의 사랑은 미혼의 남녀가 나누는 사랑과는 달라서 만남의 횟수나 행동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즉 사랑을 나누고 만끽할 수 있는 정도가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차하는 순간의 세월은 흘러가 버린다. 이 시간의 흐름을 그저 멍청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여성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날이 그저 쓸쓸하기만 하다. 불륜의 사랑에 빠져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독신 남성은 결국에는 여성을 속박하고 싶어 해요. 정신적인 속박뿐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남자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지 마라.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마라.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정말 괴로워요. 시간만 있으면 매일이라도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불륜의 사랑이 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에 관하여 이것저것 속박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나는 일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와 만날 수 없는 것을 그리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여성들처럼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연애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원할 때 마음 놓고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심리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들이다. 그래요. 깊은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지요.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심리 중 불안한 심리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내 곧 대담해진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젯밤에 고민하고 불안해했다는 사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죠. 기분도 발랄해지고요. 대개 확실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고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의 불륜의 사랑에 빠져든다. 그렇다면 당신의 불륜의 사랑에 빠질만 한 여성인가? 다음의 항목들을 보자. 마이너스 친구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반 정도는 만남을 가진다. 마이너스 전형적인 낙천가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마이너스 중요한 볼일이 있으면 남자와의 데이트 약속도 취소해버릴 수 있다. 마이너스 부탁을 하기보다는 부탁을 받는 편이다. 주로 친구들의 상담역을 맡고 있다. 마이너스 주말은 테니스나 쇼핑 등 취미 생활을 하는 날로 생각한다. 마이너스 혼자서 영화관이나 찻집,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이너스 남자로부터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도 그의 기호에 맞게 바꾸지 않는다. 마이너스 남자가 다른 여성을 칭찬해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 때로는 남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하게 묻기도 한다. 마이너스 남자 앞에서 히스테리컬한 증상을 보인다거나 울부짖는 일은 없다. 마이너스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보낼 수 있다.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여성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륜의 사랑을 지속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륜의 사랑을 하는 여성의 유형을 몇 가지 들어보자. 마이너스 유형 1.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젊은 여성, 세상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유행을 쫓듯 불륜의 사랑에 뛰어든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멋진 아저씨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특별하게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는 비장한 감정은 없다. 바람기가 다분한 중년 남성과 만나다가 금방 헤어져도 서로 즐겼을 뿐이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마이너스 유형 2. 자의식이 너무 강한 여성, 자신은 보통 사람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성. 그래서 동년배와 벌이는 소꿉놀이 같은 연애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중년 남성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기분을 가진다.
그러나 진심을 알고 보면 단순히 남성의 외모에 끌렸다거나 돈이나 권력에 매료당했을 뿐이다. 바람기 많고 놀기 좋아하는 중년 남성의 아주 좋은 상대이다. 이런 경우에 여성은 버림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는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며 울부짖는다. 하지만 때를 맞춰 손을 뻗어주는 젊고 멋진 남성이 있으면 금방 그쪽으로 관심을 쏟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은 남성에게 열중하게 되는 유형이다. 마이너스 유형 3. 커리어 우먼 권력 지향으로 명예욕이 강한 여성. 이성에게 반하거나 연애에 몰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일터에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느냐가 인생의 최대 목표이다. 자신을 위하여 나이 많은 남성의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남성이 함께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한다거나 매일 만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유형이다. 그이의 아내와 아수라장이 되어 다툴 의사도 없다. 더구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몰래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라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만일 남자가 아내와 헤어지겠고라고 말한다면 이내 허둥지둥 먼저 달아날 형이다. 마이너스 유형 4. 파듯 콤플렉스에 걸린 여성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다. 부모의 그늘에서 그럭저럭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그녀.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남성에게 아버지와 같은 포용력과 상냥함을 요구한다. 부성과 사랑이 한데 얽혀서 본인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근친상간적인 요소도 있다. 마이너스 유형 5. 생활을 굴곡이 많았던 여성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서부터 추한 어른들의 세계를 많이 보고 자란 여성. 같은 또래의 남성이나 여성이 컵이 깨지는 것을 보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절할 듯이 놀라서 소동을 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한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는 무엇이 그리 즐거울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빈정거리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이런 형의 여성의 상대는 단순히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겪어낸 힘든 삶을 살아낸 남성이기 십상이다. 마이너스 유형 6. 멋있고 단정해 보이는 여성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째서 저런 여자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듣는 멋있고 단정해 보이는 여성. 총명하고 지나치게 결벽한 탓에 같은 세대의 남성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단순히 그들과는 친구로만 지낼 뿐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만스럽다. 이런 형의 여성은 불륜의 사랑에 빠졌어도 연상인 남성과 언제나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 그래서 지나친 애교를 부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데이트 비용도 자신의 몫은 자신이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성 쪽도 여성의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사고 방식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연하이지만 여성의 재능에 경의를 표한다. 6.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 2. 커리어 우먼은 자신의 삶을 남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처럼 사랑에도 분명하게 대응한다. 커리어 우먼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오로지 공부밖에 잘하는 것이 없는 여성으로 학창시절 성적은 언제나 상위를 차지했다. 사회에 나와서도 남들로부터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곱게 시집이나 갈 것이지. 라는 따위의 주위의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자신이 집안일에 속박당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남자친구가 있으며 불륜 관계에 뒤얽혀 있기도 하고 남성을 능숙하게 조정하는 수완이 있다. 두 번째는 남성에 대한 이상이 매우 높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아 좀처럼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업무는 현명하게 처리하여 어느 틈에 커리어 우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성관계를 가진 남자친구가 있어도 미래를 함께할 수는 없다. 한편 일 때문에 알게 된 상사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커리어 우먼은 결혼, 업무, 나이, 사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세 번째로는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대인 관계도 중요시한다. 장차 회사 요직을 맡고자 하는 커리어 우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고 연애도 잘한다.
단 가정 환경이나 교육 방법, 양친의 교육에 의해서 사랑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커리어 우먼은 호기심이 강하고 남성에게만 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신체나 성행위, 피임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통의 여성들보다 다소 개방적인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개 결혼 정년기 전후에 있는 커리어 우먼들이 불륜에 빠지는 일이 빈번한데 그것은 그들의 결혼관이나 연애관, 인생관에 기인한다. 커리어 우먼은 자신의 삶을 남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해서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처럼 사랑에도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다.